자, 오늘 오전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누를 길이 없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기면서 곱다 죄송해.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자니까 마지막 가는 길 품격 있게 보내달라며 그냥 가셨습니다. 질의응답 할 거면 정문에 갔겠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첫 자진 사퇴. 재밌게 봤죠. 네. 그게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청문회 가서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도 여론이 안 좋으면은 뭐 정리가 되든지 할 것이다라는 뭐 대체적인 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인철 후보자는 청문회 가면은 더 망신당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 청문회 가기 전에 그만두는 게 풀브라이트 인생은 안 된다. 네, 모두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성이 김 씨가 아니고 풀브라이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뭐 본인과 가족들이 받은 것까지는 그래 비리구나 했는데 그게 짱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 아들 한 명인 거가 그 사회학과 출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이 인턴한데도 뭐 풀브라이트 연관인 뭐 회사이다. 그럼 거의 뭐 풀브라이트 뭐 풀스펙, 풀소유죠, 풀소유. 근데 풀브라이트뿐만 아니고 아무튼 온갖 무슨 뭐 감사위원을 했는데 뭐 총장 선거를 할 때 감사원 카드로 총장 선거운동을 하고 온갖 뭐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여의도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추천된 거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혹시 뭐 장지원 형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덕수, 박진 등등과도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풀브라이트니까 거기도 다 다 풀브라이트, 풀소유다. 교수 딱 보면은 느낌 안 옵니까? 난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 교수들의 그 타입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리고 별로 실력도 없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이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꾸 그분 얘기하세요. 고려대 교수 몇 주째 얘기하는 제가 그분 보고 제가 그분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때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었습니다. 학생들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조대엽 교수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하니까 조대엽이 예 학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 정도면 더 권위적이지 않은 편이다. 저렇게 해주는 게 어디냐. 그 이상의 고압적인 교수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번에 한국외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미 거기서 이게 수신자가 지국편찬하는 말도 있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아들, 딸 문제, 가족 문제를 떠나서 이거 한 건으로 끝날 수 있다. 그게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나요? 예전에 성폭력 교수에 대해서 탄원서 쓰면서 그 피해자 보고 품행이 어쩌고 했던 부분 명백한 2차 가해 저는 이거 한 건으로 끝났어야 되는 일이고 자진 사퇴 기자회견 하는 거 굉장히 유감이다. 먼저 인수위하고 당선인이 정리했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도 약간 손절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손절하더라고요. 자, 지금 관심은 이제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 물꼬를 텄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버틸 거라고 봅니까? 못 버틸 거라고 봅니까? 네덜란드 소년 버틸 겁니다. 뭐 버틴다? 며칠 정도는 있겠죠. 근데 뭐 끝까지는 못 가겠죠. 아무래도. 저는 예전부터 예견을 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도 속으로는 나도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가족들도 못 지키게 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까지는 할 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내가 말할 거, 답할 건 하고 가겠다. 예를 들면 후보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보도를 하는데 후보자 측의 해명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기사량을 보면 터지는 거에 비해서 후보자 쪽의 말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본인 입장에서는 또 하고 싶을 거예요. 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에 뭐 자녀 병역,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세브란스 가서 검사받고 했던 것도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하고 물러날 것이다. 두 분 근데 결국엔 물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뭐 진료 과실이 있대나 뭐 그 의료 4일 만에 뭐 그 환자가 이제 안타깝게 됐다. 뭐 계속
버티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버티면 계속 나오는 거를 왜 버티워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야 우리도 한번 합세해가지고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보고서 채택해보자. 우리도 한 건 해보자.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의 낭만, 그러니까 김인철 후보자 자리 사퇴했고 정호영 후보자는 못 버틸 거라고 보셨고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아웃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닌데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라. 뭐 썩은 귤을 골라내야 된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다 썩은 귤이면은 그 중에 그래도 상태가 좋은 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 네. 한 박스 샀는데 좋은 귤이 나은 귤을 골라야 돼. 한 박스 샀는데 몇 개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껍질 까가지고 좀 이렇게 자르고 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준동의안 처리라는 어쨌든 강력한 지렛대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여러 가지 뭐 딜을 시도하거나 이런 쪽으로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덕수를 살려주는 대신에 다른 후보자들이랑 딜을 한다. 그게 이제 후보자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항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상상의 영역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틀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청문회가 오늘까지. 네. 근데 어저께까지는 일단 한덕수 후보자가 막 화를 내면서 뭐 증거를 갖고 와라. 뭐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 뭐 예, 뭐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거 중앙일보인가요? 윤석열 전략이라고 썼던데. 왜 무슨 뭐 개기기만 하면 다 윤석열 전략이다 이렇게 쓰는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걸 볼 때는 어제까지는 일단 뭐 살 수 있는 어떤 이 분위기였다. 근데 오늘 모르죠. 민주당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해가지고 김현장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를 최소한의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 묻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못 낼 정도면 그냥 거기로 가라. 왜 여기에 왔냐? 그래서 회전문 한 바퀴를 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김현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추후에도 계속 비슷한 유형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20억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무슨 일 했는지를 못 밝히겠다 이런 태도는 밝혔어요. 좋은 일 했대요. 좋은 일. 그렇죠. 뭐 자문하셨죠. 자문. 네, 뭐 공적인 일의 연장선에서 뭘 좋은 일 거기서도 총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언더커버야 언더커버. 언더커버 몰라? 거기서도 총리였다. 김현장 총리였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하던 일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 총리가 돼서도 김현장에서 했던 일 해도 뭐 하는지 같은 일 하는지 다른 일 하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전관들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전관들이 공직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불만은 한 2달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평생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합니까? 그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뭐 얘기하면 뭐예요? 한겨레가 사설에다가 쓰고 기사를 쓰고 뭐라고 뭐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만 하고 뭐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먹고 맨날 기자가. 큰일입니다. 네. 기자 아닙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기자인지 뭔지도 지금 모르겠고. 영상국 팀장입니다. 고액 자문료 한 건이 문제인 게 아니라 민과 관을 왔다 갔다 한 게 결정적인 거죠. 뭐 회전문을 두 바퀴 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은 지금. 좀 양보해서 시장가라고 뭐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장가라는 게 결국에 전관을 쓴 것인데 그렇다면은 관에 대한 로비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저는 김현장이 꽁돈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김현장 포함해서 그런 로펌들이 은근히 고문들도 많이 출근을 한대요, 자주. 예, 그래서 일은 많이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총리가 되려고 한다. 저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위법이 아닐지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나이 먹고 이만큼 돈 벌었는데 다시 들어가겠냐 그쪽으로. 이제는 됐다. 다른 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김민하 평론가보다 수입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평론가로서 수입을 주니까 다시 선거에 나가고 정치권에 복귀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한덕수 안 받고 이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하는 대신 뭘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안 할 만한 그게 애초에 없어가지고 뭘 안 해야 되지 나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송에서 모든 뭐 다 맨날 하는데도 안 듣고. 그리고 어제 이소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그럼 그분도 이제 김현장 출신이잖아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현장이 뭐 5억을 줬다라 그러면은 김현장이 뭐 자선사업 업체도 아니고 5억을 줬다 그러면 20억 어치는 해줬다는 거다. 20억 어치 뭐 뭔가 김현장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출에 도움을 줬다.
어떤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공무원 조직의 입장에서 관료 체계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빈틈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어쨌든 이익을 거둬줬으니까는 그 정도 주는 거지. 근데 지금 받은 돈 총액 20억인 거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준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된다. 김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아무데나 주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뭐가 뻔합니까? 뻔한 네? 게 뭡니까? 뭐가요? 뻔한 게 뭡니까? 한덕수 총리가 무슨 일 했을까요? 그건 모르지. 근데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나한테 화를 내요, 진행자. 예? 진행자가 그 지금, 질문했는데. 문제가 한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챙겨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 거액의 돈만큼에 상응하는 뭔가를 했을 것이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예,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어떤 공적 가치와는 연관이 그 김현장이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 한덕수 국무총리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 산삼 순백 7년근 산양산삼을 한 병씩 한 뿌리 온전히 담은 산삼인데요. 지리산에서 자란 산삼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항암효과에 탁월한 게르마늄이 5배나 많은 땅에서 재배를 한 산삼이고요. 이게 원래 한 박스 38만 원인데 마켓 단위에서는 1+1로 드리니까 30병 한 박스 19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켓 단위에서 알뜰 쇼핑 경험하시고 한겨레 TV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 한덕수 국무총리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이렇게 놓고 되는 거예요? 한 박스 귤이 한 박스가 다 썩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수밖에 없어요. 사회 정의 이런 거 실현 안 됩니까? 두억에는 잘 정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각자 도생의 이 지옥 같은 헬조선에 지금. 국민 눈높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아무도 신경도 안 쓰면서. 여론조사하면 반대 46%, 찬성 36%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사안인들 지금 뭐 찬성이 있습니까? 다 반대하지. 어쨌든 된다?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김수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대 46%를 보고 윤석열 정권은 50 안 됐다고 그리고 무응답층이 결국에 우리한테 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인준 반대 46%, 찬성 36.8%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30일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전 국민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한덕수 총리가 뭐 확 날아갈 만큼의 어떤 비리가 딱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율이 사실 처음엔 높았어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건 모르면느냐 공정 감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해먹지 마라 이게 국민들 여론인데 사실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처음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했단 말이죠. 이건 또 용납 못해 한국 사람들이. 자, 이 공정 감각에 맞지 않는 한덕수와 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장동 1타 공사인데 지금 오등봉 1타 지금.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그 최고로 뭐 아주 잘 설계된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익은 제주도와 공공이 환수를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사업비를 부풀려가지고 무슨 뭐 끝내 본인이 설계했다는 얘기가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본인이 설계했다는 얘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선배님한테 배운 거죠. 설계했다고 말하면 그 사업비를 뭐 막 부풀려가지고 뭐 8.9%를 뭐 그 가져가는데 사업비가 커지면은 그 8.9%도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 사업비도 다 제주도가 인정한 것만 따지게 돼 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모범적인 사업이다라고 다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한겨레가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문제 얘기를 하고. 오마카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마카세. 이제 그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직 잘 생각하지 못해봐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자는.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다는 듯이 뭐 그런 얘기도 있냐는 듯이 왜 나는 제주도청을 믿는다잖아요. 추가 이익은 뽑는 게 아닙니다. 심는 거죠.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투루 일하지 않았을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결제하셨죠. 근데 오마카세는 저는 오등봉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민간 사업자가 8.91%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환수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공공 기여로 환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당을 줘준다든지 뭐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쟁점은 사업비 설계를 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 사업비는 이제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거 대비 8.9%가 이익이라고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그게 뭐 사업비가 부풀려지면 같이 부풀려진다. 그쵸. 근데 원희룡 후보자는 또 뭐 사업비 정산은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사업이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분양
민주당 세대는 좀 줄였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회계법인을 내가 업자면은요, 그 회계법인을 만나죠. 회계법인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오마카세나 뭐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구워 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사업 추진한 공무원들이 막 그 회사로 막 이직하고 막 무슨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장했던 사람은 심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날 것이냐, 이 한겨레 보도 내용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닐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더 이제 그 신기한, 왜냐면 공원 일몰이라는 게 뭐 언제까지 개발이 안 되면은 이 계획 잡혀 있는 게 없어지는 그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무조건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인데 거기 보고서는 나름대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취재기자가 아니었었는데 전국에 계시는 취재기자 여러분, 그 도시공원 일몰된데 땅 전수조사하시면 기사 됩니다. 예.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저 이제 영상국 팀장이라서. 그거 관련해서 그 구미에서도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구속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미 그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청 직원. 야, 대한민국의 공원의 늪으로 이제 빠질 일만 남았구만. 3년 봅니다. 3년 후에는 공원이 된다. 네. 오등봉은 계속 이제 좀 검토를 해보고 공방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는 그 해명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점심값이 한 명당 75,000원이고 저녁 16만 원. 예, 그렇게 되는데 40만 원을 결제하면 5명이 75,000원을 먹었다 쳐도 5명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17명이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도의 살인적인 업무 때문에 밥값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이 불어났어요. 5명에서 17명으로 사람이 없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아니면 기적이에요. 아니면 1인분을 시켜갖고 3명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17명이 회식을 하는데 그 가보면은 뭐 4인실이 3개인가. 제가 그 식당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저녁에 8인까지밖에 안 받아요. 오마카세라서 두 테이블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예약을 안 받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17명이 갈 수가 없어요. 오마카세는 무슨 음식이에요? 오징어. 아니요. 그다음에 일본 좋아하잖아요. 친일파잖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난 대한국인. 대한국인. 친일파 아닙니다. 숭일파. 숭일파. 이거 뭐지? 종일파. 숭어는 좋아하는데. 말씀하시죠. 그 식당 주인분이 취재에 좀 협조적이죠.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주인이랑 유착 관계인가 이런 경우는 의심이 되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답을 했겠지. 이게 뭐지? 뭔지 모를 제가 때 전화를 했었는데 한결의 맛집 기행인가? 예약되나요? 그랬더니 오늘 예약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명까지 예약되나요? 그랬더니 4명까지 된대요. 좀 통화하다가 저 한겨레 신문 누군데 뭐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원제사 되게 자주 왔었다고. 근데 10명, 17명, 뭐 12명 이렇게 오신 적 있냐?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다고. 늘 서너 명 오셨다고. 계산은 누가 했냐? 보통 비서가 했는데 외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외상? 총무과 결제 업주비 내역을 받아와라. 그래서 총무과를 보니까 같은 날 혹은 다음 날 총무과가 겹치는 게 43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 결제가 안 되니까 아마 총무과가 이제 다음 날 가서 결제를 하고 총무과 다른 카드로. 그리고 50만 원 이하로 끊은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50만 원 이상 쓰면 그 적어내야 되거든요. 규정상. 그러니까 누굴 만났고 뭐 그래서 이제 다 비용이 뭐 43만 원, 47만 원 뭐 이렇게 맞춰져 있죠. 취재를 더 꼼꼼히 하셨어야죠. 뭐 가서 먹었어야죠, 오마카세를. 예약이 안 된다니까. 네? 오마카세 카드를 줘야지 한겨레에서. 그러니까 10인분어치를 일단 해야지. 16만 원인데. 160만 원어치를 일단 먹고. 자,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자가 그것도 있잖아요. 서울에 너무 자주 오는 거. 2천만 원 정도 도비를 썼죠. 그리고 어제 그건 호텔, 약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일에 제주도비 업주비를 쓴 거를 약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 나흘에 한 번 꼴이라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지사 일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국회의원입니까? 제주도의회를 그렇게 자주 가시지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여러모로 의혹이 있으신데 자꾸 그 양천구의 집판 얘기만 하고 그리고 뭐 대장동 1타 강사라고 자꾸 그러고. 제주도 집은 뛰었다면서요. 확 공시지가 2배로 뛰었다. 그 또 주택을 그렇게 만든 게 또 자기의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 손으로 셀프 상향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래요? 한겨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한겨레 단독 보도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게, 이제 셀프 결제 그 보도가 재미가 없었던 게 뭐 사건이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것도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나왔어야 더 재미가 있는 건데.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한겨레 기자들이 물에 젖은 문건을 들고 야 오다 주웠다. 이런 걸 언론이 취재를 하면 답은 하나도 안 하고 답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튜브에 무슨 뭐 유튜브들 모아가지고 뭐 셀프 청문회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 부처 대변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 인사검증 보도를 출입기자들이 하면 좋겠다. 사회부나 정치부에서 파견해서 하니까 너무 너무 사납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5월 9일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라는 사람들이 해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부처 공무원들인데 그 부처 공무원 중에서 그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방어하셔야 되는 분이 손영래. 네, 코로나19 자꾸 설명하셔야 되는 분이 코로나19 얘기할 때 민방위복 입고 와서 코로나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거 방어할 때 또 가가지고 이거 양복 입고 와가지고 우리 후보자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옷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정말 예를 들면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는 법조 기자들하고만 만나가지고 평소 쌓던 유대 관계와 그다음에 그 하던 방식과 얌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응하면 됐는데 정계 진출하고 나서 이거는 정치부 카이부에 와가지고 막 무슨 뭐 상어가 불어뜯듯이 그렇게 불어뜯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제 뭐 경기도 간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시던데. 윤석열 후보자는 이제 법조계제 기자들하고 어울릴 때는 말을 이제 헛말을 좀 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기자들이 대충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악의적이지 않게 해석을 해서 그 썼겠죠. 기사에다 달변이다 이렇게 쓰죠. 근데 정치부 기자들은 그냥 써버려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써버립니다. 오 이거 탁 튀는데? 그래서 싹 그냥 써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하이라이트 일정이 뭐 예정대로 진행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뭐를 어떻게 봐요? 청문회 뭐 여러 의혹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 뭐 차량 구매 과정에서 그 몇백만 원 싸게 살라고 한 돈 100만 원 싸게 살라고 위장 전입까지 하냐, 김현장 변호사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널A 사건도 지금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하냐 마냐 뭐 갖고 다투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 보도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하는 방금 말씀하신 뭐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발사주, 그다음에 채널A 고발사주가 아니지 채널A 사건, 그리고 거기에 뭐 옵션으로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검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 문제에 대한 공방, 검수완박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하느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말을 뭔가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하면서 뭔가 뒤집기를 노리는 뭐 이런 전략인 것이고, 그다음에 신사에 관한 문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사람이 그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후에 그걸 한동훈 후보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은 어디로 갔냐 이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이제 딱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이게 뭐 편법 증여다라고 거의 뭐 결론 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워낙 오래됐습니다. 이게 98년 뭐 그 시점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뭐 낙마 사유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느냐, 그거 지금 뭐 상당히 희미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남양주까지 이거 주소를 옮겨가지고 차를 사는데 그걸 하느냐, 사람이 뭐 그렇게 좀 뭐랄까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윤석열 내각의 시각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사에 관한 얘기는 이 검찰 얘기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동재 녹취록 틀고 이러면 어떡하죠? 예? 이동재 녹취록 틀고 막 이러면 어떡하죠? 틀면 트는 대로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겠죠 또. 부산 앞바다에서 술 한잔 먹으면 좋잖아. 이런 거. 요즘에는 소심한 사람 같아.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뭐 틀고 뭐 재밌게 끝나겠죠. 그래서 네. 뭐 이어서 얘기해 보면 이 검수완박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통과가 됐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국내에서 공포를 하면 이제 되겠죠. 근데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와서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뭘 어떤 생각? 이 검수완박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뭐 싫대잖아요. 하지 말자잖아요. 통과되었지만 반드시 저지돼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통과된 것도 저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싫다. 1차적으로 싫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적으로 뭐 통과돼도 수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중수청장 내가 임명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 경제기획원 재무부 점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꾸 그 두 부처가 협조가 안 되고 싸워가지고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모조리 재무부에 이 고위직으로 가는 바람에 재무부 출신들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술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검찰 경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윤석열 당선인은 또 뭐 경찰의 수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검수완박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제 또 그게 또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경찰도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튼 대통령 될 사람으로서 한쪽 편만 들어주기 뭐한 거고,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니까 일단은 검찰 편 드는 건데, 근데 뭐 그게 결론이 나고 나면 뭐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가지고는 나름 대안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뭐 거의 뭐 그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동전의 앞뒷면 아니겠어요? 동훈아. 그래서 지금 뭐 일종의 그 동훈아. 국가 배드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후보자도 전략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린 상황이라면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국민투표에 부처범직한 사안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입장이고 또 일단 주어져 있는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 정도의 답변, 남아있는 부패, 경제, 범죄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얘기했던 그 경찰과의 수사 협력 이런 것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직격탄을 날려서 막는다는 발언보다는 일단은 통과된 법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줄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뭐 편법 증여하고 위장 전입 이 문제는 사실은 특히 위장 전입은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그냥 말 안 하고 한 달 정도 뺐다고 하니까. 그리고 편법 증여도 좀 모친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이런 좀 신경 쓰기 싫어하잖아요. 아들도.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껴날 수 있는데 결국에 저는 핵심은 정말 검증돼야 될 부분은 뭐 검언유착 의혹 애초에 본판은 무혐의로 그렇게 종결이 됐긴 했지만 또다시 드러난 게 또 다른 검언유착의 의혹이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리포트가 사전에 유출이 됐어요. 채널A 기자한테 유출이 됐고 그게 이동재 기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자인데 그 기자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그때 유출된 리포트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정황. 그게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런 쪽도 그리고 그 상부에 보고할 때 올렸던 나 한동훈이랑 공유했어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에 MBC 기자한테 취재를 받았을 때도 채널A 기자한테 왜 전달 기능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바로 똑같이 전달하는 거. 그걸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떠나서 검사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아요. 왜 거기 채널A 기자랑 공동대응을 하냐고요. 공동대응을 할 거면 대검찰청의 대변인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던가 그 정도에서. 근데 어쨌든 언론 기자하고 공동대응한 건 잘못된 일인데 요 문제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 무혐의난 검언유착 본판 의혹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새로 드러난 그 문제에 좀 뛰어들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한동훈 후보자와 채널A의 공동대응 자체는 검사 징계위에 회부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좀 타겟팅을 그렇게 좀 좁혀서 했으면 하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 통으로 다 한번 이거를 뭐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검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거 처음에 우리가 막 떠들고 했던 거는 채널A와 관련된 그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노출록 이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부터의 어떤 이 사실은 뭐 공영방송이라는데도 내부가 막 이렇게 정파별로 찢어져 있잖아요. 이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뭐 방송 장악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효과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된 정황이라든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제 고발 사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큰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게 이 MBC 보도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이 제보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다각적으로 파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이걸 입체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런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겨레가 해야 됩니다. 네, 한겨레는 근데 술만 먹고 취재팀에 계신 기자분들 통으로 하나의 사건이랍니다. 네, 술만 먹고 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